안녕하십니까. 2021 OGP 글로벌 서밋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 분과회의의 사회를 맡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김성일 서기관입니다. 지금부터 공공데이터 분과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OGP 글로벌 서밋에서 우리 분과회의가 제일 첫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부터 마지막 폐회까지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 분과회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분과회의는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공과 등을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2022년 이후에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공데이터 2.0과 바람직한 미래 방향에 대해서 각각 시민사회단체, 기업, 대학,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참가해 주신 연사와 패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장은 공공데이터 전략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상명대학교 김영미 교수님이십니다. 연사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공급자 입장에서 대한민국 공공데이터의 주요 정책과 우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신신혜 팀장님입니다. 두 번째 연사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공공데이터 더 알찬 활용을 위해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주식회사 리스트의 오원석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패널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기업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엔틀러의 나영준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코드4코리아의 권오현 오거나이저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학계를 대표하여 연세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분과회의는 공급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발제를 진행한 후에 기업,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 등의 각계각층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공공데이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플로어에 계신 청중께서도 아침 일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공공데이터 실무위원장이신 상명대학교 김영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분과회의의 좌장을 맡은 상명대학교 김영미입니다. 먼저 두 분의 주제 발표를 이어서 듣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순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신혜 팀장님께서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주요 정책과 우수 사례라는 주제로 데이터 정책의 공급자 관점에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신신혜라고 합니다. 저는 15분 정도 저희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 제도하고 그리고 주요 정책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최근에 혁신 성장의 키워드로서 DNA 플러스를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D는 데이터고요. N은 5G와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A는 AI, 그리고 플러스는 이런 디지털을 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DNA 플러스를 혁신 성장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이 AI든 뭐든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께서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정책, 전략을 펼 것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최고의 ICT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인터넷과 초고속망을 갖고 있는 ICT 강국입니다. 여기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을 가장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강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개념으로 데이터가 막힘없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활용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천명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데이터 정책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저희 오픈 데이터 정책은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 2009년도에 저희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고등학생이 아침에 학교 등교를 할 때 가급적이면 내가 학교까지 가는 버스 시간에 맞춰서 정거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버스 정보를 갖고 서울버스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쓰다가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앱스토어에 올려서 같이 쓰자 하다 보니 이것이 확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많은 부하가 걸리다 보니 이제 모르고 그 접속을 차단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결론은 12시간 만에 다시 오픈은 하고 정부가 결국은 외부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왜 데이터로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법제도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드디어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국민과 기업에 개방을 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은 데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공공데이터라 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고 국민과 기업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법은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것이고 결론은 국민과 기업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서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쓰자라는 측면에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공공데이터라 함은 저희가 얘기하는 공공데이터는 오픈 데이터고 그중에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생성, 구축,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국민들, 기업들한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개념의 이제 법제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요. 하나를 먼저 간단히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데이터는 첫 번째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나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집 생성하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리퀀시,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정부가 그 업무를 하는 한 계속적으로 생성해서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볼륨 측면에서 우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수백 개의 기관들의 데이터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제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법제도 정책 조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데이터법의 주요 사항은 첫 번째, 공공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고 데이터를 개방할 때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 오픈데이터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목록은 항상 최신의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류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범정부 그리고 각 기관의 오픈데이터 제공 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이 제공 책임관은
범정부 차원 또는 각 기관 차원의 오픈 데이터 전략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이행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평가하는 체계를 법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방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오픈 데이터 관련된 관리 지침, 품질 지침, 그다음에 표준화, 그다음에 오픈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등의 다양한 지침과 이제 그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 체계는 커다랗게 4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계신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전략을 심의 의결 조정을 합니다. 그다음 공공데이터 관련된 정책의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그리고 민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저희 공공데이터법, 대한민국 공공데이터법의 특징의 하나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의로 임의로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한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개방한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주고 있어서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공공데이터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특이하게 저희 대한민국 법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저희는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단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각 기관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걸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2020년부터 내년 2022년까지 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원칙적 개방입니다. 네거티브 개방이라고 해서 개방할 수 없는 것 빼고는 모두 개방하게 하는 원칙적 개방을 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까지는 데이터를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다뤘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가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의 데이터 개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이제 데이터를 개방을 넘어서서 정부도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전략도 3차 기본계획에 담고 있고 그동안은 제공자 입장의 개방이었다면 공급자 입장의 개방이었다면 민간, 이용자, 수요자와 함께 협력하는 개방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담고 있는 게 3차 기본계획이고요. 3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비전 아래 사용자 중심 개방, 그리고 데이터 개방과 재사용을 위한 인프라 강화, 그리고 경제가치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마련,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공의 데이터 역량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주요 저희 대한민국의 키 이니셔티브를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데이터 포털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각 기관의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으고 데이터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시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파일 데이터부터 오픈 API까지 그리고 데이터 표준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 내셔널 국가 데이터 맵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분석 도구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해 내가 찾고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를 신청하고 신청한 데이터를 각 기관에 제공을 해서 개방을 유도하는 기능도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쉽게 지도를 찾아가듯 볼 수 있도록 데이터 간의 관계를 국가 데이터 맵이라는 것으로 제공을 해서 그 그래픽 기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린
원칙적 개방을 천명을 하고 저희는 2018년에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 최초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쳤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들과 개방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분류를 해냈고요. 그중에 14만여 개는 개방 가능한 데이터로 분류가 돼서 14만여 개는 올해까지 2021년까지 전면 개방을 목표로 각 기관이 개방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개방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분류를 해서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가명화, 익명화를 통한 개방도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국가 중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OGP 글로벌 서밋에서 이 아태 지역 3위로 이 정책이 이제 열린 정부 상을 받게 됐는데요. 각 기관이 개방하는 것에 플러스 더 중요한 데이터들은 저희가 표준화, 품질까지 맞춰서 개방을 하는 것이고 2016년부터 20년까지 부동산, 교통, 대기오염, 최근에는 온실가스 데이터까지 96종의 공공 데이터, 국가 중점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방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각 기관이 데이터들을 개방할 때 일괄된 형식과 방식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주차장 데이터로부터 최근에 지진이 났을 때 임시 대피소 정보까지 122종의 표준 데이터 셋을 만들고 이 표준 데이터 셋에 맞춰서 각 지자체 기관이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하고 유도를 하고 있고 표준 데이터 셋에 맞춰 개방하는지를 또 평가까지 해서 일관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했고요. 데이터를 기획하고 구축, 운영, 활용할 단계별로 품질 표준화의 적용, 그리고 활용 시에 오류 신고를 통해 오류 정비까지 전체 체계의 품질을 맞출 수 있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이 계속해서 생성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데이터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각 기관이 개방과 활용을 잘 하는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기관들이 잘하는 기관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기관은 컨설팅을 통해서 각 기관의 오픈 데이터 역량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 기업을 위해서는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인큐베이팅 그리고 이런 활용 지원 노력을 위해서 주요 5대 거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5대 지역에 오픈스퀘어 D라는 창업 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디어 기획, 사업화, 교육 그리고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관기관들과 함께 그 각 기관에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 지원, 특허, 해외 진출 지원, 그 다음에 엔젤 투자 등을 제공하는 이런 창업 지원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데이터를 정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것을 위한 인프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통, 주거, 의료, 아파트 관리, 그다음에 관광 등 각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할 수 있는 모델링도 만들고 표준 모델도 만들어서 각 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데이터들은 데이터 1번가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 없이도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민간 단체와 함께 오픈 데이터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협력 커뮤니티인 오픈 데이터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정부는 민간이 해도 되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하지 않도록 하는 민간 중복 유사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해커톤, 창업 경진대회, 그다음에 창업 지원 공간, 그다음에 활용기업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많은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맞은 이제 디지털 경제 위기에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데이터 댐 정책을 펴고 있고요. 데이터 댐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갖고 있는 14만 2천여 개의 데이터를 올해까지 전면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것을 위해서 청년 인턴 8천여 명을 저희가 청년 인턴들을 선발해서 각 기관에 배치해서 데이터 개방을 지원하면서 청년들한테는 일자리와 데이터에 대한 경험을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과 데이터 전문 기업 간의 그 기업 매칭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개방하는 역할도 뉴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현재 저희가 2013년 대비 2021년 현재 6만여 건이 넘는 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약 11배 이상의 데이터 개방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도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3천만 건, 최근에는 거의 4천만 건의 데이터 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2,500여 개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앱들이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앱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저희 권호연 활동가님하고 오원석 대표님 등이 활동하는 코드포 코리아에서 이제 광화문 일권발을 통해서 요청한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마스크가 개방되자마자 5일 만에 서비스가 출시되고 150여 개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서비스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굉장히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공적 마스크 구매 혼란을 잠재웠고요. 마스크 판매 비율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약국들도 알려지면서 마스크 판매 비율도 올라가는 효과를 봤고요. 정부가 개방하는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이나 보호액,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알려주는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이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데이터 2.0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이제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방을 해왔지만 더욱더 사용자 요구 기반의 데이터 개방, 그리고 정형 데이터를 넘어서서 비정형 데이터 개방, 그리고 민간과 협력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민간과 협력해서 수집하고 개방하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좀 더 활용하기 쉽게 오픈 API라는 형식으로 자동 변환해서 제공하는 것들 등등의 이제 공공 데이터 2.0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주요 정책의 현황과 그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패널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저희가 잘 담아서 향후 공공 데이터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신혜 팀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그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신뢰와 또 생성의 지속성, 또 규모의 방대함이라는 이 공공 데이터의 가장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이 공공 데이터가 이렇게 3회 연속 1위를 하기까지에는 공급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서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제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원석 대표님께서 두 번째 발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리스트의 오원석 대표님께서는 그 데이터 관련 시민단체인 그 코드포코리아 또 OGP 디지털 개방분과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공공 데이터 더 알찬 활용을 위해라는 주제로 데이터의 이용자 관점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리스트의 오원석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발제해 주신 제공자 입장, 정부 입장이겠죠. 사실 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사실 감사하게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료가 약간은 좀 중복된 게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책이나 전략적으로 그리고 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면 좀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몇 가지 제안으로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상당히 이렇게 그래프가 뭐라고 하나요? 비율 있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양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오픈 API와 파일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데이터들은 표준 데이터라고 해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예, 앞에서도 많이는 아니었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200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2013년에 비해서. 이 자료를 만들려고 저도 찾아봤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래서 활용이 다양하게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도 활용이 활성화가 되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앱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활용 사례들이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공적 마스크 사례가 우리가 또 관심을 크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대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 데이터를 이용을 한 그래서 활용을 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공공과 시민사회가 어쩌면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데이터가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것이 공공 데이터였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우리가 좋은 사례로 배워야 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또 말씀을 주신 건데 빨리빨리 갈게요. 광화문 1번가로 데이터 제공 요청을 했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공적 마스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할 때 같이 협력을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하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코드 포 코리아라고 하는 또 시빅 해킹 단체가 기존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이름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데이터 포털 화면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영어로도 서비스가 되고요. 한글로도 서비스가 되는데 약간의 메뉴와 기능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은 메뉴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노력들을 해주고 계신데 좀 더 알차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하면 좀 더 좋아질까? 물론 정답은 아닐 테고요. 제가 마스크 KF94를 잘 안 써서 숨이 좀 차네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데이터 행정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데이터 기반의 행정.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데이터 기반의 부처 간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아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부 섹터가 아니니까. 그런데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 오너십 문제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각 부처들이 중복해서 생산해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데이터 기반에 이미 오픈이 된 것이니까 그리고 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 또 오픈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 얘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데이터의 본질이 무엇일까? 산업에서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 아니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개방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계획이 있는 게 있고 뭐 어떤 이해관계나 법적인 문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더 많은 데이터 세트들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그것이 설령 날 것 그대로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더라도 그것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더 많이 내놓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라고 보면 저는 일본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안 주면 또 누군가는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게중심을 둔다면 저는 일본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고려해 볼 문제인데 사실 오픈 API가 어느 정도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표준 아닌 표준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게 물론 이렇게 실시간성 데이터 그리고 사이즈가 많이 커서 덤프로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 그러니까 오픈 API가 필요한 성격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오픈 API는 가장 마지막의 데이터들을 어떤 질의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의 데이터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의 데이터들, 누적치 데이터들,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은 파일 데이터로도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잘 변하지도 않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굳이 오픈 API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오픈 데이터 5스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여보셨을 텐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오픈 API하고 파일 데이터죠.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연결성을 가지려면 머신 리더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신 리더블 우리가 데이터들을 오픈 API나 현재 비정형 데이터들도 파일로 이제 공개를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정형 데이터들은 머신 리더블 합니다. 근데 그 머신 리더블이 아니고 데이터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실 연결 전에라도 그 메타데이터들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웹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웹 머신 리더블인데 웹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어야 그 웹에서 서로 데이터들을 연결을 하고 사실은 조금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할 하나의 문제가 다크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들,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것들 폐기해야 할지 살려놔야 할지 모르겠고, 특히나 그것이 어떤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저장이 되어서 서버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카이브 해놓고 보관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가상화폐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녀석들이 먹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전소조사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전소조사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계량화해서 꺼낼 수 있는지, 사실은 좀 지리하고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책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웹머신 리더블하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메타데이터겠죠. 메타데이터가 웹에 데이터가 나오고 그 나온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면 사실 데이터는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도 서로 문화재로서의 남대문이 있고 관광으로서의 남대문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서로 같은 남대문, 어떤 개체로서의 남대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API를 꺼내놓고 파일 데이터를 꺼내놓건 그 관점에서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데이터들을 연결하려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적으로 어떤 지점을 만들고 있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픈 API로 제이슨으로 나와도 어떤 꼭지점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전 세계 부서는 ISBN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서로 알아요, 이게 같은 책인지. 그런데 그 많은 도메인에서 그런 식별 체계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결하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직의 역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그런 거겠죠. 더 많이 발굴을 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하고, 더 찾아내고, 물론 무게중심이 저는 로우 데이터에 있다고는 했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이쯤에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은 아까 이제 그 신신혜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다른 생각은 공공 데이터 포털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최우선적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오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찾으러 오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공공 데이터 포털에 와서 검색을 하는 사람은 이런 데이터가 여기 있나? 잘 있나? 몇 건이나 있나? 그래서 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건 검색입니다. 검색이 잘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 검색이 됐을 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연관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우연히 관련된 데이터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부처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이거 시간 맞추려고 했는데 지났네요. 그런 내용이고요.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인데, 이것도 웹머신 리더블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파일 데이터 오픈 API에 대한 데이터셋 목록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다만 웹머신 리더블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타 부처의 데이터 포탈들, 공데이터 포탈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포탈들 이런 데이터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카탈로그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빨리 할게요. 이걸 보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공데이터 포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건 검색인데 검색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어거든요. 키워드. 주제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사실 데이터셋 제목만 보고는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주제어로 이게 컨트롤드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에서의 주제어를 선택해서 부착을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이렇게 올리는 제공자 입장에서 키워드를 부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키워드를 키워드 용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고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좀 약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참 지루한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긴 했지만 못 쓰겠어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잘 활용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원석 대표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 데이터가 모아졌을 때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또 데이터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의 이제 그 부처 협력이 갖고 오는 그 기반의 의미 또 중요한 점을 그 이용자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또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갖고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패널 토론자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영준 대표님, 주식회사 엔틀러에 계시는 대표님이십니다. 활용기업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그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사실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최종 사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런 토론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실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공공 데이터 정책이 엔드 유저 입장에서 이제 실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용기,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축산과 관련된 주로 이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이력 그리고 품질 데이터인데요. 먼저 사용자에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품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용자들 불편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 말씀으로 나중에 들은 건데 살짝 좀 벌거벗은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데이터는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명분이 충분하다면은 데이터를 그분들이 제가 이슈를 주고 추가로 개방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게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니아랑 그리고 축평원이랑 같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축평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우 농가들을 클러스터로 분류를 하고 가장 어려움에 있는 농가들을 먼저 찾고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도 농가들을 또 찾아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고 교육제를 개발하고, 그래서 공공의 데이터가 다시 공적인 영역으로 돌아가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유연하게 본인들이 생산한 데이터로 본인들의 그런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유연성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라든지 요소수, 뭐 그리고 버스 노선, 마스크 이런 것들처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빠르게 며칠 이내에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이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그런 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나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용자의 불편함이 무엇인가를 실제 찾아가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이제 접근성의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노력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정책의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어서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 그 코드 포 코리아 그 권호연 오거나이저님 보실 때 우리 그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또 왜 그렇게 그 진행이 되었는지 평소에 보셨던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나 대표님 얘기하시고 또 앞에 이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좀 보면서 많이 놀랐던 것들은 마스크 관련된 데이터들을 개방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불과 3일이었나요? 아무튼 5일이었나? 그렇게 개방이 되는 것들을 보고 또 그렇게 개방된 게 사실은 상당히 품질도 높고 그 개방되는 방식도 저희는 이제 API 방식이라고 해서 파일을 줘서 이제 각자가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위치 정보까지 다 찍혀 있는 그 데이터 API 형태로 공개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공개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 정도 퀄리티와 그 정도 방식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사실 그 지난 10년간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축적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촘촘한 체계, 인프라 그리고 이제 이를 가능케 했던 좀 연속되고 누적된 공공데이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된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도 지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공데이터 정책이 어떤 한 부서나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어떤 그 디지털 정부의 완전히 한 근간이 되고 어떤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전 국민들이 좀 코로나19로 좀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시대의 맛을 느끼고 있는 어떤 전환점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시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어떤 그 생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또 그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좀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기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또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데이터의 생태계와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그 연구하는 연구자 시각에서의 또 그 새로운 어떤 관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지금까지 10년 동안 오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도시 쪽 연구를 많이 하는데 도시의 데이터 쪽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봤을 때 사실은 대한민국이 뭐 확진자 수나 이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이 디지털 인프라가 없었으면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타국이나 비해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좀 순발력 있게 움직였었던 거는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잘 노력을 했던 공공 데이터들과 또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이런 뭐 역학조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코비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차별성이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거의 뭐 이번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 벤치마킹을 많이 해갔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 개방 관점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좀 푸시 관점에서 톱다운 형식으로 한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개방에 대한 어떤 데이터 품질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뭐 노멀하지 않는 또 뉴 노멀 정도의 어떤 그런 저희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 특히 이제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경찰과 민간이 정말
민관이 이제 협력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방식이 한번 제시가 돼서 데이터가 이 범부처적이나 아니면은 크로스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지는 정말로 그걸로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속도가 붙어서 저희가 활성화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데이터의 어떤 생태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도시들을 제가 봤을 때도 많은 도시들이 이런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또 중앙정부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공공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수의 어떤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개방 관점에서의 어떤 활용 관점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활용에서의 특히 이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관리 관점에서의 어떤 그 개방의 어떤 그 품질을 봤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 관점들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기가 이제 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준비하는 2.0 추진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활용 가치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또 가버넌스도 필요할 거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버텀업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활성화, 우리 코드 포 코리아처럼 그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리빙랩이라든지 코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환경들이 좀 더 많이 확충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면은 저희가 바라는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세계 지도를 하는 데서 영토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데이터의 생태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영역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 있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발제에서도 오원석 대표님께서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급자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또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꼭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그 발표를 통해 갖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데이터는 사실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일수록 그 기업에서 활용하기는 더 편리한데 공급자 시각에서는 또 부처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많이 이제 이렇게 가공된 또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는지, 어떤 그 유용한 그 공공 데이터가 그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혹시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까 좀 생각보다 발표 시간이 적네요. 양을 너무 많이 했는지.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가공된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내용은 분명히 아닐 테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어디에 더 노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를 꺼내 놓을 때 흔히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통계성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그것들이 숨김없이 전체 데이터를 공개가 되는 것이 더 좋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인공지능 많이들 하시잖아요. 인공지능에서는 누적 데이터가 필요하고 전체 데이터 셋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API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데이터를 받으려면 흔히들 좀 뭐 전문 용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루프를 돌려서 전체 데이터를 오픈 API로만 제공이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루프를 돌려서 제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가공이라고 하는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보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엑셀을 펼쳐놓고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하나의 데이터 셋에. 그런데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공공에서 행정을 할 때 사실 그 데이터를 더 채워서 했으면 행정에서도 더 좋았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데이터는 현재는 비어 있는 건데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채워서 주는 게 더 필요한 건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발굴하는 노력을 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의 노력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는 게 더 맞을까라고 보면 저는 발굴 쪽에 좀 더 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활용 사례가 있어요.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이트에 메뉴에 가면. 그런데 저는 가끔 심심하면 거기를 가요. 거기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도 있구나. 사실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면서 이런 데이터도 있구나. 이런 부처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네. 이런 데이터도 개방이 돼 있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활용 사례를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이디어로 이 사업을 하네. 그런 게 재밌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또 하나는 알게 모르게도 있고 아까 다크 데이터 말씀도 드렸지만 숨어 있는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는데 숨어 있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 세트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루던 속성하고 그 전에 다루던 데이터 형태하고 다른 것들이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이터셋을 꼭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뭐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가 아직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 물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이해관계들이 묶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인데 부동산 그 시가에 영향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얽혀서 제공이 못 되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개방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안 되는 데이터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이 얘기 저 얘기 맞겠네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신신혜 팀장님께서는 이제 그 정책의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해 보신 경험을 이제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그 가장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발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실제 일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잘하고 있는 측면이나 변화된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권호연 오거나이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마스크 데이터 이후로 공공 데이터에 대한 힘하고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닥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은 정부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혼자 해결을 할 수 없다면 당연하게 민간 그리고 기업들, 시민사회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의 재료가 되는 것이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국민들의 IT 역량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마지막 날에도 아마 그 발표하는 사람이 활동가께서 고등학생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컸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작년에 보여준 게 마스크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민간 협업으로 요소수 데이터도 수집해서 개방하고 제공하면서 이제 요소수 구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이제 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하고 이렇게 공공 데이터로 협력을 통해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다양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또 그 같이 체감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급자 시각에서 이런 여러 정책들을 이제 수립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 체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또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서 활성화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또 맡겨진 책무이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가 도대체 뭘 더 선호하는지 또 이용자가 어떤 면에서 또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래도 놓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뭐 신신혜 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공적 마스크라든가 또 요소수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 혼자서만은 이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와 또 시민, 이 기업과의 민간 협력 체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협력이 앞으로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또 지속 가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관련해서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또 그 민간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권호연 오가나이즈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민간 협력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믿음들이 저희들한테 생긴 것들이 저도 아주 인상적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때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어떤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라는 얘기를 알렸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도 많았고 당연히 약사분들도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믿음들이 쌓여가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좀 더 강화되려면 우선은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체계들을 좀 어떻게 갖춰갈 수 있을까? 사회 문제가 좀 발생하고 함께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고요. 그런 노력들은 이제 정부에서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들이 현재 이제 리빙랩이나 정책랩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열린 형태로 해볼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좀 시민들이 스스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떤 저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가 또 개방이 되고 또 필요한 인프라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시민들의 어떤 의식 또 그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그 예비 창업자라든가 또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이 공공 데이터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또 이 그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태계, 그 기업의 생태계 기반해서 나영준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전교 1등 하고 있는데 뭘 더 잘하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창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우리 데이터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를 뭔가 뭉뚱거려서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가 애매모호하게 보이고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세분화하고 각각의 문제들을 모듈화시키고 그것들을 명확한 문제를 명확한 공공 데이터로 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 데이터라는 특성상 이게 저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그 반면에 이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에는 조금 모자란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창업자들과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품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익성을 띠는 그런
것들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직접 IP를 뭔가 가져온다던가 서비스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한 명의 국민의 입장으로서 저도 이제 4살, 6살 두 딸 아들의 아빠인데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쪽의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데이터가 소수의 전문가의 손에 있을 때는 이게 권력이 될 수 있지만 모두의 데이터가 된다면 이건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혁신의 땔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래서 모두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놀고 축제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뭔가 정책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축적의 시대고 우리 다음 애들은 이것들을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분석하는 분석의 시대로 점점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된 이 데이터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걸 재밌게 이용을 해가지고 더 단단한 나라로 만들어지는 데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의미 있고 또 굉장히 우리가 좀 정말 그 심도 있게 좀 생각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아이템을 화두로 던지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전의 학생들과 또 새롭게 들어온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학문 기반에 입각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데이터와 관련해서 좀 친숙한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아마 이제 학습 역량에도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혁신의 땔감으로써 이 데이터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데이터 리터러시를 통해서 데이터가 누구나가 다 같이 이제 인식하고 이것을 좀 체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생태계가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이제 저도 공감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공직에서 또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그 의견들을 참 많이 이제 개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이정은 교수님 또 관련해 가지고 대학과 또 공무원의 이 데이터 리터러시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제가 그 아까 도시 데이터를 좀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캠브리지 IFM이랑 연세대학교랑 같이 이제 저희 2년마다 내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인덱스 리포트인데 그 안에 저희가 이제 그 각 도시별로 공공 데이터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징들도 보는데 저희가 이 보니까 평균 한 60% 이상이 이제 공공 데이터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도시별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중앙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일하는 그런 도시들은 상당히 좀 잘 활용을 하면서 좀 활용도도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 그런 도시들이 이제 싱가포르 아니면 타이페이나 뭐 서울 같은 그런 도시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특징들을 좀 보면은 그 생태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21년, 22년에 좀 특징적인 거는 사실은 사회 문제 해결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어떤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뉴욕이나 이런 도시들이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되게 좋았다는 거 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뭐 샌프란시스코의 언트프너십 인 레지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공공 데이터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 그거를 이렇게 안고 그 도시가 다른 도시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플랫폼이니까 이제 데이터는 다르니까 그 플랫폼으로 계속 스케일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어떻게 보면 좀 조달청과는 좀 조달청 혁신에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사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나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가치, 데이터 경제 가치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저희가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나 다른 회사들이 이제 그 콜라바콜이라는 AI 콜 갖고 그 노인분들한테 그 이제 전화해서 괜찮으신지 이제 코비드나 이런 것들 괜찮으신지 물어보는데 그걸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한대요. 근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할머님께서 이 구분을 못 하신대요. 이게 AI 콜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그 데이터들을 활성화하신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했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해외 여러 그 대도시들에서도 자치단체들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예를 또 많이 벤치마킹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좀 지방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이 또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인식과 함께하는 문제 해결 지향형의 이제 그런 정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개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공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다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다 더 우리가 놓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용 활성화가 더 개진돼야 된다라는 점들을 이제 또 찾기 위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공공 데이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그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라든가 또는 정책의 어떤 그 제도 개선 또 뭐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의 발제자님 또 세 분의 그 패널 토론자님 다 같이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나영진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계시고 저는 오히려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시인이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것들이 이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읽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데이터를 만드는 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 한 마리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볼 때 그냥 단 한 줄의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위해서 누군가는 시수솔 6종을 하고요. 누군가는 30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우고요. 누군가는 도축을 하고 품질을 기록하고 이력 관리를 하고 DB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되는 건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것들을 그냥 자기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정말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엄청 대단한 건데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격려를 더 잘해서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해지고 멋지게 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도 이제 함께 가야 된다. 어쨌든 이제 공감대를 보다 더 좀 넓혀서 우리 모두가 이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논의 또 어떤 수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권호연 오거나이저님. 네, 저도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요. 저는 몇 가지 당부 혹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점점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데이터의 어떤 사적 소유들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기술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지금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그래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된 시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 탄소를 줄이고 싶은데 나는 뭘 실천할 수 있을까? 쓰레기를 줄여야겠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쓰레기를 내고 있지? 우리 동네는 얼마나 내고 있지?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정부가 어쨌든 그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어떤 시민들이 더 다양하게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그게 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데이터 공공재, 공공성을 띈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거냐라는 것은 결국 경제 발전에도 연결이 되겠지만 그 기반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 그 기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저는 공공 데이터 정책들이 좀 더 크게 그 우리 사회에 아주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의 인프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관점으로 좀 더 많이 확장되고 더 많이 주목받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확장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연계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주체가 정부와 그리고 지방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의 독점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런 협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들이 공공 데이터의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독점권을 가지고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하는 데인데 그 데이터들이 사실 연계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공 데이터라는 개념이 조금 확장이 된다면은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데이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공공성의 의미를 조금은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이제 그 이용을 위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이정은 교수님 보실 때 또 이제 해외 여러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도 여러 경험들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우리 공공 데이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문제 해결 관점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공감대 형성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민 참여 리빙랩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모빌리티 랩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시민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왜 쓰는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걸 나한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그거에 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리빙랩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인식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아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용에 의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거를 위한 어떤 거버넌스, 그러니까 나도 참여를 해서 나도 데이터 콜렉터로서 아니면은 시민 데이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걸 참여해서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민 참여 가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4P라고 얘기하거든요. People, Public, Private Partnership. 그래서 4P 파트너십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 공공 데이터에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이 표현의 방법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체감을 시킬 건지에 대한 그 측면에서 요즘 뭐 많이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로 시각화시키면서 이거를 이해를 시키는 이런 도구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야지 또 엔드 유저 입장에서도 이걸 이해를 하고 어떤 이슈나 이런 도시 문제들을 발굴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기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가 조금 이제 엔드 유저 관점에서 좀 더 바라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활용 가치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한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공급자 시각에서 이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그 영역의 그 변화를 이제 그 추구를 하고 있고 또 시도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정책을 통해 갖고 새롭게 반영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또 실시간 즉각적으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계속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 또 이제 신신혜 팀장님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즉각적으로 막 빠르게 또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그 경험들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셨을 때 이 공공 데이터 발전을 위해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 네, 그 앞에서 많은 토론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경청하면서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공공의 데이터 문화를 조성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는 그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 중심의 업무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은 또 인사 이동이 굉장히 잦거든요. 그래서 인사 이동이 되다 보면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분명히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공공의 데이터 리터러시 그리고 데이터 문화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또 만들어서 개방하는 체계도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요소수나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없는 데이터였는데 이제 수집 체계부터 만들어서 수집해서 개방하는 것까지 전체 체계를 굉장히 신속하게 좀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은 뭐 마스크와 요소수지만 앞으로도 이런 요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준비를 통해서 또 시민들하고 협력해서 빠르게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체계도 한번 연습하고 하는 이런 준비 노력도 앞으로 정부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좀 말씀하신 걸 좀 연결해서 하면 이제 나영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원을 하고 투자해서 구축한 데이터들이 실은 공공 영역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오후에 공익 데이터로 아마 토론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익 데이터 개념으로 이제 그 오픈 영역으로 나와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체계도 앞으로 좀 고민을 더 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도시 데이터가 굉장히 시민과 국민의 삶에 직결이 되는데 이 도시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공공 데이터 영역으로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행정 데이터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도시 데이터들을 끄집어내고 이것들이 진짜 같이 한번 활용하고 체감해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 공공 데이터 영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개방을 넘어서서 활용으로 방점을 좀 더 가져가서 민관과 협력해서 저희가 활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도 다양한 정책을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실제 그 실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셨을 때 그 개방을 넘어서서 이제 그 이용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오원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기업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관련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양측에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측면들을 고려하셔서 요구 사항들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직접 그 정부에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또 받아들여졌고 이런 것들이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그 실효성이 있었다라든가 또 어떤 부분은 좀 풀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 경험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그 관련한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소통은 일단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아까 그 같이 이제 기업적인 측면,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측면을 보면 아까 그 저기 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같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소통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공적 마스크 계기였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장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연습들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노력들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풀릴 것 같고요. 데이터로 기업에서 쓰는 데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데이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만족할 수 있을 때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어떤 데이터를 보면 또 다른 데이터가 생각이 나고 어떤 데이터를 보면 더 많은 컬럼이 있었으면 좋겠고 양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현행화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뭐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도 많이 좋아졌고요. 아까 리터러시 말씀도 하셨고 문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튼 데이터는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해보면 좀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 안 빠지시게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에서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디지털과 데이터가 중요하고 확산되고 있고 그 행정돼야 되고 아는데 조금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이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아까 그 인사이동도 말씀을 하셔서 누구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좀 역량이 강하신 분들이 이쪽 데이터를 하시는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이제 그 활용하고자 할 때 그 부처와의 어떤 연계 협업과 관련한 부분 이제 당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뭐 약간 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혹시 뭐 그 패널 그 세 분 중에서 혹시 추가로 뭐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이정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도시 조사하면서 그 데이터 조직도 같이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이제 CDO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건 CDO 조직이 어디에 위치가 있느냐를 봐요. 근데 보면은 뉴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조금 뭐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좀 강력한 어떤 톱다운 형식의 어떤 그런 데이터 리더십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정부 부처와 함께 우리 뭐 사차위도 있지만 그런 좀 데이터에 좀 전문화된 어떤 그런 기구가 좀 있어서 그걸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뭐 물론 아까 얘기했던 4P가 다 참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그렇게 탄력을 받은 조직과 안 조직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활용률과 데이터의 오픈 데이터의 다양성을 좀 보면은 좀 많이 격차가 좀 나기 시작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부처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저희가 그런 것도 좀 거버넌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리더십도.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로벌 리더로서 이 데이터 역량이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이제 높은 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공직자분들 또 실무자분들 또 관련 그 기업과 또 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숨겨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모아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도 여전히 좀 이제 이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에 좀 소외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데이터 리터러시 또 이 데이터와 관련한 인식의 공유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확산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역량도 여전히 중요한 또 숙제이고 앞으로 계속 그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여러 그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들을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행정안전부라든가 또 이제 대한민국의 또 이 데이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당히 의미 있는 화두로 이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OGP 글로벌 서밋 첫째 날 공공데이터 분과회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서 이 공공데이터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고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